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세계 성인 5분의 1이 중독되어 있는 마약, 담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담배 피시나요? 저는 핍니다. 몇 번이나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국가가 허락한 진짜 마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담배이죠.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강력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였고요. 물론 각국에서 법적으로는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담배는 대마초보다 더 독한 마약이며 그 중독성은 아편과 비등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죠. 2015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정신질환 위험을 3배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저를 비롯해 흡연하시는 분들, 이걸 모르고 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면서도 못 끊는 거죠. WHO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성인 5분의 1이 흡연자로 조사됐을 만큼 담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마약성 기호품입니다. 대체 인류는 어쩌다 이렇게 단체로 담배에 잠식되어 버린 걸까요? 담배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담배는 기원전 6000년 메소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는데,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은 기록된 것보다 수천 년 전인 12300년 전부터, 즉 메머드가 돌아다니던 때부터 담배 연기를 마시거나 입을 씹어 니코틴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죠.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에서도 담배를 태웠고, 담배는 천식, 발열, 화상 등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담배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이죠. 콜럼버스와 선원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담배를 혐오했는데, 원주민들에게서 선물로 받은 말린 담배잎을 유럽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에 던져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원들 중에서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담배를 피운 최초의 유럽인으로 알려진 로드리고 데 헤레스와 루이스 데 토레스입니다. 두 사람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에 따라 담배를 피워 보았는데, 로드리고는 탐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공개적인 장소에서 담배를 또 피워 보았다가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회부돼 무려 7년 동안 옥살이를 했죠.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8세는 거룩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모두 파문한다고 위협하였고,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는 1604년 담배 금지령을 내렸으며,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초대 차르는 담배를 피우면 입술을 자를 정도로 담배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즉 초기 유럽에서는 담배를 마치 악마의 연기처럼 여기며 담배에 부정적이었다는 말이죠. 이대로 갔다면 담배는 세계에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메리카 대륙을 다녀온 다른 많은 선원들이 흡연을 시작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두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16세기 중반부터 담배 씨앗이 유럽에 들어왔고, 16세기 말부터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의 담배 사용이 대중화된 것은 물론 각국의 담배 공장까지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담배는 인류의 기호식품이 되었죠. 여기서 포인트는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담배에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스페인 의사 니콜라스 모나르데스는 담배가 36가지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책까지 써냈죠. 여기다 1612년 최초로 담배 재배에 성공하면서 담배는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포카혼타스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영국인 상인 존 롤프가 버지니아 식민지 제임스타운에서 담배 대량 재배에 성공하고, 이를 영국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떼돈을 벌자 파멸 직전이었던 버지니아는 단숨에 가장 중요한 식민지 자리에 올라설 정도였죠. 하지만 식민지 사람들만으로는 담배를 대량 재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흑인 노예들이 북아메리카로 건너와 담배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담배를 노예 제도를 도입시킨 매개체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700년까지 담배 생산은 유럽과 유럽의 식민지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에서 담배 생산을 자동화하는 기계가 발명되어 담배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담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또한 자동화 기계 덕분에 담배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배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기호품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담배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죠. 사실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했다는 것이지 민간에서는 아니었지만요. 그러다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가 과학 및 의학 저널에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 독일 쾰른의 연구자들은 안과 흡연 사이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알아냈고 8년 후에는 존스 호킨스 대학교 레이먼드 펄 박사가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만큼 오래 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한편 미국 암협회는 1944년까지 흡연의 폐암 유발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흡연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의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며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발표되자 마침내 담배가 폐암과 후두암,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한다는 공식적인 보고서, 흡연 보고서도 발표되죠.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이듬해 담배 판매량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담배 산업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고 담배 회사는 너무나도 거대해졌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마케팅이었죠. 일명 건강한 담배 마케팅이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게 필터이죠. 타르 함량을 낮추고 암 예방 필터를 개발하며 담배 회사는 엄청난 금액을 마케팅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 웃기기까지 한 것들이 많죠. 메이저 담배 회사 중 하나였던 로릴러드는 자신들만의 필터를 개발했는데 이때 개발했던 필터의 소재가 된 게 기적의 물질이라고 칭했던 크러시돌 라이트였습니다. 고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과거 방열제와 가정용품, 피복의 소재로도 활용되었던 데다 마찰에 강하며 불에 타지 않고 전기가 안 통하며 제품을 얇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죠. 아니 이렇게 좋은 물질을 나만 몰랐단 말이야. 크러시돌 라이트의 또 다른 이름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성면이죠. 그러니까 담배와 암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흡연율이 떨어지자 암을 막는 필터라는 이름으로 성면 필터를 사용한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면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시기죠. 로릴러드는 당시 사장이었던 켄트에서 이름을 따 성면 필터를 넣은 담배를 켄트라는 이름으로 출시합니다. 로릴러드는 켄트가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필터를 통해 암은 당연하고 담배의 모든 유해물질을 다 걸러내면서 또 맛은 기가 막힙니다라는 마케팅을 진행했죠. 비흡연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한 흡연자분들 입장에서 건강한 담배는 신이 내린 선물 같은 존재일 겁니다. 당시 흡연자들은 당연히 혹했죠. 흡연자들 뿐만 아니라 건강이 걱정되어 이탈했던 금연자들까지 켄트를 피려고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담배는 남자의 멋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지금이야 여성분들이 담배 안 피는 남자를 더 선호하지만 멋있는 신사, 테스토스테론이 막 분비되는 마초 같은 남자는 당연히 담배를 펴야 하고 남자의 섹시함을 담당하는 하나의 요소처럼 마케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맛있고 뭐까지 챙길 수 있는데 세상에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니 바로 펴야죠. 동시에 담배 회사들은 유명인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필터, 고급 저타르를 내세운 프리미엄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당시 영화배우였던 레이건은 물론 정치인, 의사들까지도 이 담배는 좋다, 괜찮다라며 광고에 등장했죠. 그러다 담배 회사들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페미니즘이었죠. 20세기 초중반 페미니즘 운동은 서양권에서 말 그대로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여성들은 차별 폐지와 평등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왔죠. 앞에서 말했듯 담배는 섹시한 멋진 남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무엇보다 20세기 초는 여성이 담배를 핀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만약 여성들의 흡연이 활성화된다면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단숨에 2배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었죠. 아메리칸 토바코는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인물을 스카우트해옵니다. 이름은 처음 들어봤을지라도 우리는 현재도 이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죠. 마케팅의 선구자였거든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100인 중 한 명이자 최초의 PR 에이전시를 세운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의 열렬한 팬이 바로 게벨스이죠. 버네이스가 남긴 대표적인 마케팅이 베이컨과 담배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버네이스는 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행한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내과 의사들은 든든한 아침 식사를 선호한다는 뉴스 기사를 게재하며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죠. 동시에 아침 식사로 인기가 없었던 베이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기사들을 활용해 베이컨과 달걀이 최적의 식사 메뉴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두 기사로 든든한 아침 식사는 베이컨이 되었고 우리는 아예 서양에서는 아침에 베이컨을 먹는다로까지 인식하고 있죠. 버네이스가 담배 회사에 와서 기획한 마케팅은 일명 자유의 회풀이였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과 담배를 엮은 것이죠. 버네이스는 젊은 여성들을 데려와 담배를 피며 거리를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은 우리의 흡연을 허락하라와 같은 말을 하며 거리를 행진했죠. 버네이스는 방송에 출연해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척하며 여성들이 담배에 붙이는 불은 담배불이 아니라 인권운동에 있어 자유의 횃대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기깔나게 말했습니다. 당시 담배값은 녹색이었는데 버네이스는 패션 업계까지 손을 대며 녹색 컬러를 유행시키기까지 했죠. 녹색 담배값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마케팅들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대중은 마케팅에 손쉽게 넘어갔고 담배 산업은 다시 호황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있습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했기에 담배 공장에서는 암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담배 해악이 더 디테일하게 밝혀지면서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어갔죠.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도 노동력 손해, 사회보장 비용 손해 등 수많은 손해를 낳았으니까요. 결국 1965년 미국 의회는 모든 담배 포장지에 경고성 문구를 넣었고 1971년에는 담배와 관련된 모든 방송 광고가 금지되었죠. 1990년에는 모든 주간 버스와 6시간 이하의 모든 비행기에서 흡연이 금지되었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담배 회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커졌습니다. 해외로 진출했거든요. 이미 미국에 써먹은 방법으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에 적용만 시키면 담배는 불티나듯 팔려나갔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90년대 중반까지 버스 내 흡연이 암묵적으로 용인되었죠. 한국은 95년 8월부터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을 의무화하였고 이때가 되어서야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도 금지되었습니다. 1997년 1월부터는 모든 5개 담배 광고마저 전면 금지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며 담배 위해성을 알렸고요. 그러니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전 세계적으로 담배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규제가 도입된 것은 불과 약 30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WHO가 2024년 1월 16일에 발표한 2000에서 2030년 세계 담배 사용 유행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담배 사용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0년에는 전 세계 성인 3분의 1이 흡연을 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제는 5분의 1로 줄어들었죠. 보고서는 세계 성인 담배 사용자가 2025년에는 12억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하지만 2020년 미국 정신의학회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흡연율은 2000년대부터 약 10년간 소폭 감소했지만 니코틴 의존도는 반대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강화 가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인구 전체의 흡연 여부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니코틴 의존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죠. 니코틴 의존도는 담배를 오래 피웠을수록 나이가 더 많을수록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의 결론은 금연하자입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전 세계 성인 5분의 1이 중독되어 있는 마약 담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